네, 저희는 팀 바심이고요. 저희는 이제 김현준 씨, 장윤기 씨하고 저는 이제 팀장을 맡은 백준현이라고 합니다.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이번 프로젝트를 들어가기 앞서서 요리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제를 먼저 정하고 들어갔었는데, 단순히 그냥 요리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기보다는 뭔가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게임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면서 조금 신선한 소재, 그러니까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소재가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 지금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VR 요리 시뮬레이션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아케이드성이 짙은, 빨리빨리 요리를 쳐내고 이제 그냥 메뉴를 던지고 이런 식의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도 조금 저희는 어떤 점에서 약간 뒤틀어서 그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저희는 이제 사실적인 시뮬레이션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순히 매장 운영 등의 기본적인 진행 요소뿐만이 아니라 스토리적인 요소들도 넣어서 약간은 이제 쭉 진행하면서 스토리적인 재미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제작한 프로젝트는 이제 VR 바텐딩 시뮬레이션 게임을 제작하게 됐고요. 프로젝트의 이름은 바 올드팔 VR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낡고 오래된 바를 물려받은 플레이어를 이제 직접 플레이하게 되는 거고요. 칵테일을 제조하면서 바를 운영해 나가는 이야기가 주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역할 분배는 이런 식으로 나눴고요. 기본적으로 김현준 씨는 플레이어의 대부분을 다 구현을 해주셨고요. 가장 집중적으로 이제 노력해 주신 부분은 사실적인 그랩 인터랙션.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적인 시뮬레이션에 조금 집중을 하고 싶었다 보니까 대부분의 오브젝트들을 잡을 수 있게 처리를 했고, 이제 특정 오브젝트들은 좀 잡았을 때 편한 위치가 있을 거고, 어떤 특정 오브젝트들은 또 자유롭게 잡았을 때 편한 위치가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구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랙션이 가능한 오브젝트들, 대부분 좀 기물 같은 부분들을 제작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인터랙션이 단순히 그냥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진동이나 사운드 같은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구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담당한 부분인데, 저는 전반적으로 프로젝트의 기획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원래 모델링하고 디자인을 했었기 때문에 에셋 제작이나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제작을 했고, 액체 머테리얼이나 이펙트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칵테일 제작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뭐 술병이나 아니면은 제조에 필요한 중요한 도구들, 이런 것과 관련된 기믹들은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벨 디자인과 UI 디자인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윤기 씨는 전체적으로 게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게임 진행 요소를 담당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튜토리얼 시스템, 그리고 이제 2일차, 아마 이제 시연 해보신 분들도 2일차까지는 거의 체험을 못 해보셨을 텐데, 이제 손님들이나 아니면은 1일차 마감 때 등장하는 이제 스토리와 관련이 있는 특수 NPC에 관련된 것들도 다 구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레이하면서 이제 유저가 뭐 레시피도 참고해야 하고 스토리를 보려면은 메일함도 열어봐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태블릿 시스템까지 구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 절차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앞쪽에 기획을 한 1, 2주 정도 담당을 하고, 게임 플레이 기능 구현을 좀 필수적인 기능들을 구현하는데 저희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거의 5주차, 6주차 정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초반에 좀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최적화 부분에서 많이 시간을 투자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 3명이서 잘 맞춰서 열심히 해주셔서 프로젝트를 그래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구조 및 결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은 저희 바 올드팔 VR은 이제 첫 번째로 튜토리얼을 지나서 1일차, 2일차, 3일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에서는 이제 간단한 영상들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VR 컨트롤러에 익숙하지 않은 유저들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버튼들의 위치나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이미지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네모 공간들이 나누어져 있고, 각 공간들에서는 이제 특정 기능들, 좀 기본적인 기능들을 사용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도 과제 방식으로 약간 퀘스트처럼 이렇게 리스트를 주어서 그거를 달성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소리와 함께 체크박스도 체크가 돼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체크가 되고요. 이렇게 한 과제를 다 끝내고 나면은 다음 부분도 이제 옆쪽에, 여기
영상에는 안 담겨. 네, 여기 옆쪽에 살짝 나오는데 옆쪽 공간이 또 불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유저가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요 튜토리얼 공간을 넘어가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바로 들어가는 문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기존의 이제 튜토리얼 단계의 음악이 자연스럽게 짜가지고 이제 바 올드팔의 메인 테마가 나오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진행하면은 이제 1일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1일차에는 저희가 따로 손님은 배치해 놓지 않아서 유저들이 이제 자유롭게 태블릿에서 레시피를 참고하고 여러 가지 술들을 직접 제조해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존의 뭐 칵테일이나 바텐딩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구나 아니면은 레시피가 어떤지 자세하게 알고 계시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레시피도 저희가 태블릿상에 자세하게 기재를 해놔서 뭐 그림 같은 것들도 이렇게 첨부를 해놔서 어떤 수를 사용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1일차를 이제 연습을 충분히 마치고 영업 마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올드팔이라고 칭하는 특수 NPC가 등장을 하고요. 특수 NPC가 들어와서 이제 아무거나 한 잔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아무거나 제작을 해주면은 그거를 NPC가 판단하고 이제 간단한 스토리가 진행되는 이런 식의 짧은 이벤트가 1일차 마감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을 하게 되면은 2일차로 넘어가게 되고요. 2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첫 영업을 하는 것이라서 손님들이 입장을 하고 손님들이 입장하면은 이제 컵받침 포스터를 제공하면은 손님들이 각자 메뉴를 주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공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각자 주문을 말하게 되고요. 각 손님들 같은 경우에도 성격이 조금씩 나누어져 있어서 총 6가지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성격에 따라서 또 이제 대화하는 양상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제 주문한 메뉴를 제대로 제공을 했을 때 그리고 뭐 다른 메뉴를 제공해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이런 식에도 다 애니메이션이나 대사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주문한 메뉴에 맞춰서 제작을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완성도를 손님들이 각자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한 점수보다는 등급으로 나눠서 뭐 베리 굿, 나이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어느 정도 완성도로 내가 제작을 했는지 알 수 있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차도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이제 손님들이 먼저 방문을 하고요. 영업 마감 때가 되면은 이 특수 NPC가 다시 나타나서 조금 긴 스토리와 함께 특수한 레시피인 이제 올드팔이라고 하는 칵테일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드팔이라는 칵테일을 플레이어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면은 이제 이 바와 원래는 이제 아까 제가 스토리 개요 부분에서 살짝 설명드렸었던 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바에 얽힌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인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3일차 마무리까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핵심 구현 기능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물건을 잡을 수 있다 보니까 각 물체별로 이제 이상적인 위치, 소켓을 저희가 설정을 해놔서 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컵마다 다른 위치가 잡히고 뭐 이런 도구들 같은 경우에도 각각 다른 위치에 자연스럽게 잡힐 수 있도록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술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뭐 바텐딩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병 목 부분을 많이 잡게 되는데 요거를 그냥 단순히 이제 정방향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거꾸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따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인터랙션들을 고려를 이런 인터랙션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손도 이제 술병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을 잡더라도 그 부분에 자연스럽게 그랩이 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액체 표현인데요. 액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내적을 많이 활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바닥면과 평행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 지금 술병을 잡고 있는 오브젝트의 각속도를 구해서 각속도가 높아지면은 안에서 이제 출렁 있는 이 진폭을 조금 크게 유지하면서 내적을 활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물줄기가 스폰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각도 이상을 넘겼을 때만 스폰하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줄기 머테리얼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도구 같은 경우에도 특정 방향으로 이제 이런 믹싱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주둥이가 있다 보니까 주둥이가 있는 방향으로
기울일 때에만 액체가 나오도록 내적을 활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쉐이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기울여도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울인 방향으로 액체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스플라인을 설정해서 이제 바닥면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스폰되도록 설정을 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전에 등장했던 특수 NPC인데요. 특수 N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나왔던 손님들이 조금 1차원적으로 자기가 주문을 하고 그 주문에 맞는지 틀린지 요것만 판단하고 완성도까지만 판단을 한다면은 이 특수 N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공한 칵테일, 이제 특수 NPC가 처음 등장해서 아무거나 한 잔 달라는 주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칵테일을 만들든지 간에 그 칵테일이 어떤 것인지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 칵테일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특히 뭐 비율이 부족하다든지 양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판정 기준을 갖고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비율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어 보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핵심 구현들을 구현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 소감 발표하고 이제 추후 개선 사항까지 하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발표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먼저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요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일 머릿속에 많이 떠올랐던 거는 최적화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하루에 10번 넘게 최적화 이렇게 노래를 부르듯이 진짜 많이 대인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프로젝트 규모도 좀 작은 편이고 짧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적화를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뭐 프레임 드랍이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요번에는 저희가 그래도 기존보다는 거의 한 2배에 가까운 기간을 투자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어간 에셋들도 많고 뭐 이펙트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다 보니까 최적화를 하지 않고서는 정말 플레이가 어려울 정도의 프로젝트라는 거를 처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적화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느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프로젝트의 대부분의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획을 담당한 제가 많이 이끌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혼자 진행했다면은 절대 이뤄낼 수 없는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같이 따라와 주시고 고생해 주신 팀원분들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또 적어놓긴 했지만 이게 또 그냥 최적화랑 또 별개로 또 VR에 맞춰서 쉐이더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최적화가 많이 좀 아쉬우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들은 마이크를. 네, 저부터 이제 소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VR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PC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보다 약간 변수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은 까다롭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제 팀원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조금 이제 개발 역량 못지않게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을 담당해서 만들었는데, 기획을 하신 준현 씨의 이제 의견이나 상상을 하고 있는 그거에 맞게 좀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평상시에 좀 이제 디스코드나 카톡이나 이런 의사소통을 활발히 해서 최대한 준현 씨가 원하는 그런 기획에 맞춰서 게임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최적화 부분에서는 이제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면은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또 너무 복잡해지고 액터나 이런 메모리 사용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적화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1차를 이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개선 계획까지 발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연을 통해서 또 새로 깨달은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까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일단은 다음 주에 이제 메타버스 엑스포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튜토리얼을 먼저 기본적으로 보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대화 음성도 같이 이제 스토리 파트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시연에서 많이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11랩스라고 하는 AI 보이스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대화 음성을 다 추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사운드도 조금 더 빠진 부분들 채워서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고요. 최적화 쪽에서도 마저 마무리를 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사실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에셋 부분도 저희가 조금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마무리해서 업데이트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답이라기보다는 8주 만에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는 제가 지금 6개월이라고 들어서 주무관님 말씀하실 때는 빼면 이제 8주 만에 이전에 VR 게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희는 셋 다 이제 뭐 전공 같은 것도 안 하고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게임 개발을 배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VR 게임을 제작은 안 해봤는데 플레이는 많이 해봐서 좀 그런 뭐 감각이라고 하면 조금 네,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플레이했던 게임 중에 조작감이 제일 좋았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되는 그런 조작감들이 되게 디테일들이 살아 있어서 그다음에 보니까 스토리 모드라든가 이전에도 사실은 바리스타 게임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던 게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네네. 바텐더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제 아이디어입니다. 뭔가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자격증도 따로 있지는 않은데 항상 관심은 있어서 이제 관심이 네, 만화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마시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뭔가 관심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묶여서 되게 뭐 그래비라든지 인터랙션 부분들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8주 만에 만드셨으면 대단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도 제가 체험하면서 여쭤봤었는데 이거 시뮬레이션으로 생각하고 만드셨어요? 게임으로 생각하고 만드셨어요? 기본적으로 딱 둘 중에 한 가지만 정해야 한다면은 저희는 게임에 가깝긴 한데 이제 앞서 맨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그렇다고 아케이드 장르의 게임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라서 좀 시뮬레이션이 가미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방점은 그래도 게임에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연해보셨던 앞쪽 부분들은 좀 기본적인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시뮬레이션 쪽에 치중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손님들도 등장하고 맞는 주문을 이제 제공하고 점수에 따라서 돈도 지불받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게임적인 요소들도 더 들어가 있긴 합니다. 스토리 모드에서 그 손님들이 오셔서 주문하는 거는 할 때마다 항상 다른 주문인가요? 기본적으로 일반 손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짜여진 그 대화 안에서 하는 편이고요. 특수 NP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스토리 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플레이어가 어떤 선택지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대답도 조금씩 바뀌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거는 게임을 방점을 찍고 진행을 하신다면은 그런 약간 유저 리텐션 요소 같은 것들 다시 재방문해서 어떤 게임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짧게 질문을 드리자면 원래 개발할 때는 약간 기획 쪽에 약할 수밖에 없는데 기획 쪽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서 혹시 뭐 백준현 씨 뭐 다른 기획 경력 같은 게 있으신가요? 따로 기획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원래 전공이 디자인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획적인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전 전공은 이제 경영이다 보니까 브랜딩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좀 관심이 있었고 해서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개발도 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심사위원분들한테 저도 되게 좀 인상적으로 봤어요. 디테일하다는 게 앞서의 디테일은 너무 현실적인 걸 살리는 디테일로 가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표현의 디테일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보셨을 때 지금 지금 정도도 좀 가능할지 실질적으로 이게 상용화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이제 지금 저희가 보는 눈높이는 처음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눈높이로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걸 만약에 사용화를 하겠다 하면 유저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조금은 좀 다른 이야기고요. 제가 이런 쪽으로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VR 업계에 가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누구지? 라는 이런 관점인 거죠. 이렇게 신입으로서 일했을 때 와 박과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잠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게임성 부분은 지금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배제하고 그냥 시뮬레이션적인 요소는 잘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고요.
전 인상 깊었던 게 뭐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인터랙션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막 잡아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자유롭게 잡는 위치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르키드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흘러내림이나 아니면 기울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양이 부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찌 보면 평가가 되어지는 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정해서 나중에 아까 평가라고 했나요? 내가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하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나요? 상대방이. 그게 기본적으로 이펙트 자체는 물줄기처럼 나오긴 하지만 보이지 않게 이제 방울방울이 실제로 스폰이 되는 거라서 컵에서는 그 양들을 이제 배열해서 측정을 하고 이제 손님들은 이제 이게 어떤 칵테일인지 판단을 할 때 그 배열 안에 술들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 양의 비율을 판단을 하고 뭐 가니쉬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얼음이 들어가 있으면은 몇 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건네주는 순간 손님이 판단하게 됩니다. 마셔보고 손님은 네, 그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이제 그 점수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찌 있지만 보면은 비율에 따라서 AI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네, 그렇죠. 점수가 나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특수 NPC만 그런 판단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었다고 한 이유가 특수 NPC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마신 칵테일의 이름 같은 것까지 저희가 아예 띄우도록 설정을 해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손님들은 이제 어떤 주문을 딱 가지고 나오는 상태다 보니까 뭐 순서나 이런 것만 맞으면은 아 이건 그 칵테일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비율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 올드 파리라는 것도 칵테일인가요? 네, 올드파리 이제 칵테일 이름 중에 하나고요. 아까 등장했던 특수 NPC가 3일차 이제 스토리상으로 끝나기 전에 와서 주문을 하는 칵테일이고 이제 오래된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칵테일입니다.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맛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그럼 디자인과 이제 뭐 기획은 뭐 전문적으로 배우시진 않았을 수 있겠지만 또 개발도 지금 배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으신 건 뭔가요? 저는 이제 사실 원래는 언리얼 엔진을 배운 것 자체가 이전에는 원래 이제 블렌더로 3D 모델링 강의나 이런 것까지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모델링만 하다 보니까 뭔가 인터랙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조금 심심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제가 만든 것들에 조금 뭔가 활력을 넣을 수 있고 뭔가 플레이어블한 뭐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만들려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언리얼 엔진이라는 거를 솔루션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으신 거는 개발이에요, 디자인이에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TMI이긴 하지만 80년대 뭐 과거나 이런 회상하는 그런 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저는 물론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면 실제로 이제 그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그때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씬 같은 거를 만들어 보는 게 꿈이라고 하면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개발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해보았을 때 제가 받는 느낌은 아까 게임에 방점을 뒀다고는 하는데 저도 아직 3단계까지는 못 가봤으니까 근데 그냥 계속 보면서 생각드는 거는 게임보다는 좀 시뮬레이션 쪽이 훨씬 더 강조되는 느낌을 받아서 오히려 그런 뭐 칵테일 어떤 실습을 하는 그런 학원 같은 데서 사용해 보면은 그날 괜찮지 않을까 교육용으로는 뭐 그런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다른 이제 사실은 바리스타 게임들이 왜 나왔냐면 장애인 드림존 같은 그 친구들이 주로 취업을 바리스타 쪽으로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VR로 연습시키자라고 해서 그런 바리스타 게임들이 몇 개 나와 있거든요. 칵테일은 잘 모르겠어요. 칵테일을 시뮬레이션용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사용화 물어보신 걸 너무 단칼에 자른 것 같아서 이거는 저렇게 하시면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완성 이제 업데이트 뭐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한 다음에 스팀 VR 쪽에 얼리 액세스로 한번 이렇게 딱 내보면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유저께서 수많은 피드백을 주십니다. 정말 상세하고 노골적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막 간단하게 안 써주거든요. 막 정말 한번 딱
유저가 딱 와서 쓰면 얼리 액세스 쪽에 맘 잡고 딱 쓰면 A4로 막 5장 6장씩 써서 줘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